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축사를 하러 나오는 게 좀 어색합니다. 보통은 발표를 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러 나와서 여기 자리가 아닌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었었는데 축사를 할 때 이제 제가 왜 이 초거대 AI 생활 속으로 녹아들다 이 포럼이 왜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오히려 맞는 방법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미래가 뭔지 미래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까운 사람들은 다음 대선 결과 맞춰봐라 이렇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미래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혹은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같은 경우는 100%올 미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변동 없이 올 미래에만 집중을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 감안해야 될 변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 변화, 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사회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 이제 디폴트로 100% 오게 될 변화입니다. 그리고 AI가 만드는 변화, 그러니까 AI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AI가 만드는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들은 이제 굳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100%올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예측은 되는데 과연 이 생활 속으로 녹아든 AI가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예측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초거대 인공지능 포럼이 만드는 논의들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논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리고 특히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바꿀지에 대해서 그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AI 휴먼 인터랙션에서 AI와 개별의 사람들이 연결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AI가 이 휴먼 시스템 우리가 가진 사회 시스템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이제 미래 그 자체와 연관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세 가지 층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구 구조 변화,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이제 65세 정년이 사실상 많이 무의미한 시기로 지나가는데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뇌는 지적인 능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기억이나 뭐 인지 기능 같은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혹은 75세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학 교수도 은퇴하고 다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고대 AI가 우리 인간의 지적인 기능들과 연계됐을 때 이거는 뭐 지금 바로 오는 현실이니까 사실상 은퇴 나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AI와 연결됐을 때 그리고 고령화된 그룹들이 AI와 연결됐을 때 실제 지식 노동에서 생산성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시대가 올 거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선진국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교육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이제 국제화된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진 지적 역량 또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곳도 초대 AI와 연결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지식 노동의 생산성들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휴먼 시스템, 우리가 이제 소셜 시스템과 연결됐을 때 이 부분도 사실 닥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이제 진료를 중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답답한 게 초거대 의료인공지능의 등장이 사실 이미 등장하고 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의료 시스템을 매니지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몇 년 단위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의대 중원 문제로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은 초거대 의료인공지능 이런 기반을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돼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AI가 만드는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 있기 전에 그 전에는 영국
KST에서 글로벌 위기 연구하는 교수요. 그 전에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로 전 세계 재난 현장들의 위기 현장들을 돌아다녔었는데 제가 그 글로벌 위기 전공을 넘어서 카이스트로 조인한 이유는 여기 계신 아주경제 이 언론사에서 초거대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AI가 전 세계 글로벌 위기들 혹은 글로벌 불평등 문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이 초거대 AI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글로벌 불평등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거대 AI 문제가 우리 생활과 연결돼서 결국 이게 과학자나 소수 엔지니어나 아니면 IT 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과정들, 그 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포럼을 저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 포럼이 이제 계속 시리즈로 연계가 돼서 아주경제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우리 사회에 이 AI가 어떻게 공공성들을 강화시키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촉발시켜 주실 수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더 없는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